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예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요청 자료인데요. 예, 요청 자료 너무 늦게 항상 제가 올리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하루밖에 안 됐네요. 다행히 요 요청 자료는. 예, 그래서 여기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아이디는 제가 따로 안 읽겠습니다. 예, 그 올해는 이제 좀 안 좋지만 올해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증시는 많이 회복은 됐는데 그래도 올해 좀 안 좋지만 뭐 내년에 좀 잘 될 수 있는 섹터 뭐 이런 걸 좀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재도 아직 그 10년 그 투자 종목이 그 제가 아직 다 못 올려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뭐 생각해 놓은 건 있는데 이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2021년에 오르는 뭐 기업이나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주나 뭐 이런 것들 피해 많이 받았죠. 여행주나 뭐 항공주 뭐 이런 것도 많이 피해 받았는데 문제는 뭐 언제 그게 끝날지 모르니까 코로나 이런 이슈가 지금 엄청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들이 많이 빠졌을 텐데, 뭐, 그게 그렇다고 내년도에 이게 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개런티는 못 하죠. 그래서 우선 그래서 제가 생각한, 2021년 오르는 기업이나 섹터는, 우선 정답은, 이건 내년 돼봐야지 안다는 거죠.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저도 뭐 개런티를 할 수가 없죠. 뭐 내년에 어떤 종목이 오를 줄 알고 이거를 뭐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뭐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뭐 내년 돼봐야지 아는 거라고 보고 시장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뭐 좋아질 분야도 있겠지만 또 뭐 중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고 글로벌 경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선이 있더라고요. 대선.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어서 아마 그러면 이제 2021년이면은 이 대선이 3월 달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2년은 거의 무시한다고 치면 2021년이 어떻게 보면 뭐 대선을 앞두고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후보들이 아마 싸우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는 이런 대선 관련된 어떤 뭐 후보들의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19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많이들 오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테마식으로 좀 그렇게 내년도에는 좀 정치 테마주들이 한참 많이 가지 않을까. 아마 올해도 벌써부터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미국 대선 6월 말에서 한 7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 이제 11월 3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중에 이제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있죠. 바이든 후보의 어떤 뭐 그 정치 테마주 관련주라 그래서 한성 기업이 이 주가를 보시면 이제 6월 말부터 해가지고 뭐 원래 한 4,000원, 4,500원 뭐 이랬었나? 이런 게 뭐 한 2만 원까지 갔죠. 거의 몇 배예요? 그러면 한 5,000원 된다 그래도 한 4배가 간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 테마로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 뭐, 보니까 동문이라 그래요. 조 바이든, 그 후보하고 동문이라고 하는데, 뭐, 그쪽 분 동문인데 뭐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선은 되게 그 학연 지연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가거든요. 뭐 동문도 가고 그래서 뭐 아니면 같은 지역 사회나 예전에 뭐 회사 동료거나 뭐 정치 쪽에 뭐 법 쪽에 있었으면 뭐 같이 뭐 변호사였었거나 아니면 같이 뭐 검사 출신이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런 뭐 학연 지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5년마다 이게 항상 이제 있을 거고 대선이 계속 5년마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런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2021년도에는 대선주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리얼미터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죠. 리얼미터 사이트에 가면 매달 1일 날에 이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선호도, 선호도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데 월별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이낙연 후보랑 1, 2위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보시면 뭐 이낙연 후보가 1위고, 예, 이재명 후보, 뭐 윤석열 검사장, 예, 그 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 예, 홍준표 후보, 오세훈 후보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상위로 6위까지죠. 예, 6위. 선호도 6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지지율이 이게 뭐 그러면 이제 관련 이제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을 때, 예, 지지율이 이제 매달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TV 토론은 아마 할 거거든요. 뭐 경선 토론도 할 거고, 각 방송사별로 이제 다 불러가지고 뭐 이제 공약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뭔가 그 토론에서 잘 이끌어낸 이제 후보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주들이 또 오르고, 또 이제 위험 리스크도 있는 게, 뭐 이 후보들에 대한 리스크죠. 뭐 가족에 대한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정이나 뭐 불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 뭐 가족들이 뭐 잘못을 했다, 친인척들이 뭐 잘못을 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대선주를 이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떨 때는 이제 악재만 안고서 이제 실패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선주로 투자한 이 후보의 관련주가 내가 이제 투자하고 나서 악재만 나오고서 뭔가 이런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크게 뭐가 없고, 뭐 토론에 나와서도 크게 뭐 잘하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하다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내가 투자한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악재만 그냥 영향만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투자는 아닌데, 근데 뭐 5년마다 계속 오는 거고, 그래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는 만큼은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보면 괜찮은 섹터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좀 생각나는 게, 내년도에 내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하나, 어떤 섹터를 어떻게 예측을 할까,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대선은 있어서 왠지 대선 관련돼서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거 한번 지금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 이제 MTS 쪽에 있는 건데, 뭐 이낙연 뭐 후보,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검사장, 그다음 뭐 홍준표 후보, 오세훈 후보, 황교안 후보, 뭐 홍종욱 뭐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련 이제 테마주도 묶어놓은 건데, 이게 좀 예전에 해놓은 거라서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빠지거나, 왜냐면 뭐 관련 여기 이사들, 뭐 관련 이사들이 뭐 동문이었다 그런데 그 이사가 뭐 회사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고, 그냥 뭐 네이버 같은데 뭐 이낙연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윤석열 뭐 관련주 뭐 이런 거 그냥 쳐서 나오는 것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게,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개인 투자자, 저는 이제 그 어디 이렇게 돈 내서 이렇게 종목을 받고 그 리딩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반대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충분히 내가 아는 범위 내, 투자는 직접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굳이 전 투자하지 말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또 이렇게 뭐 매달 돈을 내거나 뭐 회원비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 대선주를 투자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뭐 다 뭐 요즘 인터넷에 나오고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뭐, 맞다. 자,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대선 그거 해가지고 제 가족 친인척 중에 제가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리딩방을 해가지고 회원비 내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반기문 후보인가?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관련된 종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놨었는데, 그분이 반기문 그 후보가 뭐 여론이 조금 그때 안 좋았거든요. 대선 후보 원래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여론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대선 안 나오고 자기는 이제 정치 그쪽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투자 종목이 거의 한 뭐 3분의 1로 한 70% 가까이 이제 빠진 거죠. 예, 들어갔을 때. 왜냐면 이제 그때 아마 리딩방이 받았을 때도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에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대선 나온다 그러면 아마 더 올라가나 봐요. 근데 대선은 이제 자기는
안 나온다고 포기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알면서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그냥 뭐 주식 투자를 좀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실 분이면 그냥 이번 그냥 대선은 한번 그냥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거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 관련된 테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지지율이나 뭐 TV 토론, 악재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것만 좀 보시는 것도, 왜냐면 또 뭐 5년마다 계속 올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너무 뭐 급하게 하거나 너무 큰 돈을 넣어가지고 리스크를 안는 거는 저는 이제 반대하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선 전에 보통 한 달 전쯤에, 아니면 한 달 뭐 전후로 해가지고 경선이 있거든요. 경선은 이제 각 정당, 정당마다 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바뀌었죠.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그리고 정의당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를 이제 뽑는 거죠. 어느 후보가 우리 당에서는 이제 대표로 대선 후보로 나가는지. 그래서 그 경선이 좀 중요한 게, 이 경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선 전에는 이제 각 이제 대선을 이제 나가고 싶은 이제 후보들의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이제 5년도 주가 차트를 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5년에 그 주가 차트 확인하는 건 과거에도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실적이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요거는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면은 또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자금이 마를 수가 있잖아요. 현금이 마르면 이제 돈이 없으면은 운영할 때 뭐 CB라 그래서 그 이제 전환사채 이런 거는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기업은 뭐 경선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 또 파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따로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주가가 막 오르면은 이제 그거 맞춰서 그 회사도 그걸 알고서 막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 대주주나 이렇게, 그런 주식은 좀 위험하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영자 오너 마인드가 좀 안 좋은 회사들 이런 데도 투자를 좀 거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선이 이제 끝나고 경선 후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 대선 이제 한 명씩, 정당마다 한 명씩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선에 나갈 후보들,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이제 공약 있죠. 그 공약에 이제 관련된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공약을 실천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네이버를 한번 보면서 후보들 하나씩만 딱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낙연 후보는 이제 남성안림이 돼 있죠. 그래서 5년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일 높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5년치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고, 또 종목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실적을 볼 수 있거든요. 실적이 혹시나 마이너스 뜨진 않는지, 뭐 그런 것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실적이 마이너스가 만약 뜬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 좀 들어가서 좀 현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갚아야 될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봐가지고 좀 현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좀 보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일단은 실적은 흑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조금 많이 올랐다는 거, 지금 5년 동안 보면 지금 최고 고점이라는 거. 근데 더 오를 수도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뭐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러면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 도지사님. 그래서 이분도 5년치 뭐 최근에 이제 최고점 했던 게 아마 그 법원에서 뭐 무혐의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선거 경선에 나와가지고 어떤 뭐 공약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거짓 발언이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법원에서 이제 뭐 처벌을 따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좀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저 뉴스 보니까 또 검찰청에서 그거 관련해서 또 문제를 좀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그런 걸로 아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것도 뭐 지금까지 뭐 좀 많이 벌써 이미 샀어야 되는 거죠. 많이 올랐고, 종목 분석 들어가면은 실적은 일단은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제 검찰청장. 그래서 최고점 서현 탐메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이게 영상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해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아직 오른 건 아니죠. 오르진 않았고, 종목 분석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
뭐 작년 2018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떴고 2019년도에 다시 플러스 되긴 했는데, 예, 이거는 그때 제가 분석해 놓은 거 한번 나중에 한번 영상 보실 분은 한번 보시는데, 최근 탑메탈이 이제 적자 사업부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는 이제 좀 플러스로 잡힐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뭐 그렇게까지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뜨면은 조금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는 거고, 예, 5년치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죠. 안철수 후보는 이때 이제 2017년도 때 이제 대선 때 14만 9천 원까지 갔네요. 이게 지금 한 그때 대비해서는 좀 아직 오른 건 아니죠. 예, 오른 건 아니고. 그리고 좀 분석해서 제가 알기로도 안내분 좀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딱 봐도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예, 당기순이익은 조금 바뀔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회사 자체는 뭐 위험한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뭐,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때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보이고, 또 홍준표 의원의 이제 새우글로벌, 솔직히 제가 이거 이 대선 테마 올해 이제 관심 가진 게 이 새우글로벌 좀 관심 가졌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70% 오른 건데, 2,000원 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2,000원 안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 종목 분석 보니까 뭐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 관심 가졌던 게, 투자는 못 했는데 일단 5년도 그때죠. 예, 이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때 대비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오르지 않은 상태였고요. 뭐 2,000원이었고 2,000원 밑이었고, 종목 분석에서 그래도 실적이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뭐 왜냐면 아까 보면 홍준표 의원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야당에서 그래도 저게 제일 높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홍준표 의원이 가장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이제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 당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좀 지지율이 제일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거고. 근데 뭐 사직 못했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 좀 있고 그래서, 예, 투자금이 좀 지금 상태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뭐 투자를 못했는데 이게 막 가더라고요. 한 70% 이렇게 가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새우글로벌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세훈 후보죠. 예, 한국선제. 아직은 뭐 그때 뭐 2017년 뭐 그때나 이때 대비해서는 최근 5년 대비해서는 뭐 아직 오른 건 없죠. 예, 주가가 높은 편은 아니고, 종목 분석에서 네, 일단 플러스 나오는 회사고요. 예, 뭐 그냥 뭐 그 정도 일단 뭐 봐서 뭐 그런 점만 일단 본다는 거죠. 예, 정치 테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뭐 얘기한 게 마이너스 샌드 하지 말라는 게, 여기도 뭐 그때 2017년도 뭐 5년도 최근 5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최고 고점을 돌파하진 않은 거죠.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그 테마주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긴 또 이제 마이너스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하지 말자. 왜냐면 괜히 또 돈 필요해가지고, 막 우리는 이제 막 주가 이제 올라갈 때 아마 들어갈 텐데, 여기에 막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뭐 CB나 이런 거, 근데 부채 같은 것도, 전환사채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럼 또 추가가 하나 더 그 악재가 추가가 하나 더 되는 거잖아요. 또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데는 하지 말자. 정치 테마주라도 물론 다 같이 오르긴 할 거거든요. 이제 오르면 뭐 지지율 좋아지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우리가 일명 잡주라 그러는데, 실적 안 나오는 막 그런데도 막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진양화학 회사 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이렇게 아까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아까 경선 제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경선 이후에는 이제 후보별로 한 명씩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과거 이제 대통령 선거, 예, 그때 이제 선거 후보들 경선을 통과한 거죠. 각 당마다. 그분들이 이제 뭐 공약이죠. 이건 환경 공약에 관련된 건데, 그때는 좀 미세먼지가 좀 이슈였나 봐요. 다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보시면은 뭐 이거 원전 같은 거 지금 이제 탈원전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4대강 관련해서도 최근 이제 뭐 혈세 전면 조사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세 정책 같은 거 봐도 부동산 보유세는 뭐 다 일단 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은 보유세가 좀 올라갈 거란 예상을 해야 되고, 뭐 홍준표 의원은 뭐 이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법인 친화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법인세 세율을 뭐 원상 복구나 올린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세금이 좀 늘어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예.
뭐 R&D 쪽 감세,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교육비 이런 거 예, 세제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 뭐 안철수 의원, 심상정 의원은 또 당대표로 채택이 돼서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에 했던 이런 공약 같은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나올 거거든요.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대학이 대선에 나오면 어떤 걸 하겠다. 이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그런 이제 정치 공약주, 예, 공약주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예, 여기서 이제 세율 같은 거, 예, 이런 거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재산세 인상하겠다, 뭐 분리과세 하겠다, 기준 하향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 인상 안 하겠다. 그러면 이때 아마 상속이나 증여 인상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대기업 같은데 뭐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게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부동산 증여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좀 이건 좀 재밌는데, 담배세 인하한다 그러면은 담배 더 많이 피겠죠? 예, 왜냐면 담배값 싸지면 그러면 KTNG 같은 데 좀 좋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아까 뭐, 딴 건 없고, 예, 뭐, 이 대선 쪽으로 아마 내년도에 좀 약간 좀 주식시장이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아마 이럴 것 같은 예상이 좀 돼서, 예, 아마 내년도에는, 예, 이런 관련 그 정치 테마주들이 대선 관련, 예, 정치 테마주들이 좀 주가가 좀 오르고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